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몇 분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와,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시작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대화 속에서 상대의 말하는 어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도 알 수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요. 아나운서 이금희 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이금희 씨께서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만 있어도 참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왠지 이금희 씨와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번에는 이금희 씨께서 펴낸 우리 편하게 말해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매력적으로 대화하고 사람들과 적절하게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하고 호응해 주세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이금희 씨는 모교인 대학에서 강의 후 제자들과 티타임 시간을 가끔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30분의 데이트를 청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선배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와 나누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하자니 나보다 더 걱정하실 것 같아 망설여지는 이야기. 제가 부모님만큼 걱정하지는 않겠지요. 선배에게 의논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나와 경험이 비슷하니까 도움이 안 될 듯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랑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금희 씨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이금희 씨에게 30분 중에서 27분 30초를 저 혼자 얘기했더라고요. 선배님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네. 장하다. 기특하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30분 동안 온전히 들어주기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학생들 중에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겠지요. 그것만으로도 대부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힘 또한 얻어간 이들도 분명 있겠지요. 아이폰의 시리에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리야,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자신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모두들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내 이야기하기에도 벅차고 남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마음의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아졌겠지요. 이금희 씨는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잘 경청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몇 마디만으로 충분히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네. 장하다. 기특하네 라고요. 힘들었음을 알아주면서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었던 거지요. 아마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 학생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툭하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러이러했었구나 하며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주는 거지요. 앵무새처럼 말만 따라하면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 많은 분들이 친한 친구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들어주기보다는 어머, 나도 하면서 동감하는 경우는 흔하지요. 이것은 그 안에 나를 집어넣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고민거리를 싹둑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듣는 이에게는 자신의 괴로움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회사 면접을 봤던 많은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대부분 스펙이나 능력은 어느 정도 비슷해서 면접 자리까지 왔다고 한다면 자신을 어필하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면접자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낮게 천천히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스킬은 단순히 면접만이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화가 나면 일단 목소리 톤이 커지고
빠르게 막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는 심지어 상대의 불평불만도 너그럽게 들어주고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말하는 스타일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면 평온한 마음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잘 들어주고 낮게, 천천히, 신뢰감 있게 말하도록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칭찬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집에 온 손님께서 참 아이가 잘생겼어요. 라는 칭찬에 아휴, 우리 애가 뭘 잘생겼어요. 못생겼죠. 라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겸손의 말이었지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못생겼다 생각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나는 못생겼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못생겼어. 그러면서 점차 주눅이 들었답니다. 엄마는 전혀 기억도 못할 지나가는 말을 아이는 평생 머릿속에 저장하고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 애는 어릴 적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한 발씩 내딛어야 하는 아이였어요. 더군다나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않아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잘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점차 주눅도 들고 자신감도 떨어졌었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자주 칭찬을 해주었어요. 또한 아이 방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붙여놓고 방문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장점 하나를 매일 쓰라고 했었지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다고 안 하겠다고 우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장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밝게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를 잘 다독이려고 하기보다는 저 또한 받은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가 있는 앞에서 자주 친한 친구에게 내 아이 흉을 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참으로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저에게 그 아줌마한테 내 얘기 좀 하지 마. 기분 나빠. 라고 이야기해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철컥했어요. 아이에게 직접 화를 내면 아이와 자꾸 부딪히니까 아이가 듣는 앞에서 친구에게 험담하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거지요. 수동 공격적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사람 열받게 하는 거지요.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칭찬보다는 험담을 하거나 조언해 주려고 하고 평가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장점은 하나 찾기도 어려운데 단점은 참 잘 찾아지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단점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하나라도 얘기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의 소통은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계선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험담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중간중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낮게 신뢰감 있는 태도로 말하도록 노력해봐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라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장점을 찾아 칭찬 한번 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옷이 참 멋져 보이네요. 처럼요. 그리고 만약 오늘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계신다면 그분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이 쌓이면 언제 봐도 늘 기분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